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7년 만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오늘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7년 만입니다. 현대차는 누적 1억 대 달성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또 한 번의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레일을 타고 등장합니다. 전광판에는 누적 생산 대수 1억 한 대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1967년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지 57년 만. 현대차는 정주영 선대 회장이 1960년대 국토 재건 및 국내 도로 확충을 계기로 미국 포드와의 제휴 협상을 거쳐 1967년 설립했습니다. 1호 차량은 코티나. 설립 후 지난달까지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 엑센트와 소나타, 투싼, 산타페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생산 1억 대 달성을 기념해 울산 공장 출고센터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석 국내 생산 담당 사장은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으로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1억 대 달성을 계기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 1억 대 누적 생산 달성은 미래 모빌리티 브랜드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 현대만의 DNA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서 2020년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SDV 등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차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전략 역시 다품종 소량 생산인 유연 생산 체계로 변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누적 1억 대 달성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또 한 번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오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나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지주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취임 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최근 횡령이나 ELS 불안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큰 위협이며 지난 8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현 경영진 책임론이 정면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만 농협은행 내 4건의 29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을 당부함과 동시에 채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시범 운영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주사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주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채 의존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 차원의 대출, 지분 투자 등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네이버가 올해 말까지 4천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상장사는 모두 98곳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이 기간 소각 예정 금액도 3조 9,836억 원에서 9조 1,27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친화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유통 주식수 감소로 주주가 보유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 6곳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남양유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주가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동아일텍은 지난 23일 150억 원 상당의 자사주 192만 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만 공시 후 다음 거래일인 24일 주가가 9% 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세아제주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일 15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 거래일인 6일 1.28%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주가 상승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를 냈지만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18%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든 네이버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년째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섰던 상장사 SK이노베이션. 지난 2월 6일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면서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 1위 상장사를 기록했습니다만 주가 하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인 6일 주가는 4.96%나 주저앉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연초 대비 16.48%가량 빠졌습니다. 자사주 소각만으로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장사들의 잇따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과도한 자금 투입에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이 초래한 경제적인 분위기와 취업 불안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신건강을 국가 핵심 의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국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보험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해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 보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보장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 2018년 75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을 돌파하며 4년 만에 32%가량 급증했습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 역시 연평균 5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면서 1인당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신질환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보장 공백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실제보다 적게 치료받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충분한 경험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율 예측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보험 상품 설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설계 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부 항목의 조정은 보장되는 정신질환의 조건과 보장할 수 있는 가입자의 수, 특정 위험 보장 여부 등을 말합니다.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동반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신과 신체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전체 진료 청구 내용을 교차 검증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하면 경험 통계 부족 현상을 일부 보완해 상품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조재일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보험은 정신질환 고유의 특성 때문에 서구권에서도 보장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민관이 협력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중국의 저가 철강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비가 줄다 보니 해외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던 건데 최근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데다 내수 회복 조짐까지 보이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유럽과 일본, 인도 등 각국이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철강의 해외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시와 계절적 성수기가 맞물려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철강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 해외 시장으로 밀려나는 제품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은 폭염 이후 건설 활동이 늘고 철강 수요도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건축용 철강제의 일평균 거래량은 14만 8천 톤으로 지난주보다 30% 증가했습니다. 3분기 중국의 5대 철강 품목 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7월과 8월은 생산 감소 때문이었지만 9월은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 건설 경기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인하로 우리 돈 약 1,420억 원의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데다가 인민은행 총재가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주택대출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저가에 수출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다시 내수로 좀 정상화되는 기대감이 있고요. 국제 철강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다만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 저가 철강의 감소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경절 이후에 중국 철강사 가동률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철강회사의 고로 가동률이 4주째 상승 중인데 공급 증가가 수요 회복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중 정확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군사를 빼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김민 기자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세계건설 보통주 212만 661주를 공개 매수합니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지분 70.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신세계건설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을 전량 매수하는 겁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1만 8,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27일 종가인 1만 6,050원 대비 14.02%의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입니다. 공개 매수 자금은 약 388억 원. 공개 매수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 맡았습니다. 이마트는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세계건설이 수년간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 공사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마트의 실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초 매수한 가격이 공개 매수 제시가보다 낮으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 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이마트가 교부금 주식 교환 카드를 쓰면 무리 없이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교부금 주식 교환이란 지배주주가 정한 단가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수주주의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업계에선 이마트가 부동산 PF8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세계건설을 상장 폐지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KB국민은행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비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약 39만 개사로 대출 잔액은 90조 원입니다. 올해에만 새롭게 지원한 금액이 28조 원에 달하는 등 내수 회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완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실적이 총 5,066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약 26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3,005억 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고 KB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와 기업가용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안정화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KB 소호 컨설팅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역사 관광 콘텐츠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차석호 진주 부시장을 모시고 진주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을 짚어봅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문을 열었죠. 예. 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진주성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은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지난 9월 27일 34만 시민들과 함께 준공을 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9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 지상층에는 공원 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곧 펼쳐질 10월 축제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그 가치는 배가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공원 안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통일신라시대의 배수로, 그리고 고려시대의 도성, 조선시대의 석성 중심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지 보존이라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조건에 맞춰서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은 원형을 재현하여 마운딩 처리한 후에 짠디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석성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일정 부분 노출시킨 뒤에 북측 섬에는 복토를 해서 짠디를 식재하였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은 앞으로 관광종합 안내소와 그리고 카페, 그리고 우리 진주시 캐릭터인 하모 굿즈샵, 그리고 진주성 매표소, 그리고 진주성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사업소로 채워져서 우리 관광객 편의와 진주성 관광 홍보를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원 조성으로 유발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함께 진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주성 주변에는 우리 청년 허브하우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그리고 남성단 교육관 건립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특구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방문을 이끌어내고 또 머무는 시간을 증대시켜서 자연스럽게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시의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인프라들이 관광객들을 잡아둘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진주 대첩 역사공원이 9월 27일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상징인 화려한 유등을 관람할 수 있는 소망진산 유등공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진주 난강 유등 전시관이 지금 관광자원으로서 한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빛 나루 쉼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김시민호가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선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곧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난강 유등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올해는 축제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장한 유등공원과 물빛나루 쉼터, 그리고 작년에 개장한 진주 난강 유등 전시관과 그리고 17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낸 진주 대첩 역사공원도 축제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진주 대첩 역사공원에서는 진주 대첩 당시를 재현하는 등을 설치해서 우리 평화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진주 난강 유등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축제 기간 중에 우리 진주 대첩 역사공원도 우리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천년고도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 그리고 호국 선열의 뜨거운 의기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주시가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행 전 현대건설 부회장이 다음 달 2일부터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계에선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영입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SK가 100% 자회사인 SK 스페셜티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엔컴퍼니를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는 그룹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SK 스페셜티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늘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모두 100종목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2일이며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로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연 1회 정기 변경 작업이 이뤄집니다. 미국 해상 물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오는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6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